안녕하세요. 주식 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내는 유리한 방법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식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또는 이제 주식을 왜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다 돈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큰손 개인 투자자는 돈보다 재미있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빼고는 대개는 돈을 벌기 위해 하시는 것이죠.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유지하기에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신 돈을 재테크해서 이제 굴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주식이 정말 메리트가 있죠. 주식만 잘하면 이제 본업에서 버는 돈보다 주식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고, 한 달에 월급을 2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업에서 받고 그만큼 이제 또 주식을 통해서 벌고, 그리고 주식을 정말 잘해서 본업보다 주식을 통해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면은 이제 본업을 그만두시고 전업 투자로 바꾸셔서 집에서 편하게 직장 상사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이제 주식을 잘하면 정말 좋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아니면은 이제 MTS를 보면서 자기 종목이 이제 오른 거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풀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주식을 시작하시면 이제 주식이 이 사람의 기분뿐만 아니라 일상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주식을 잘하게 된다면 정말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으나, 이게 잘하지 못한다면 본업까지 망쳐버리는 정말 지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인 투자자가 단타를 사용해서 이제 주식을 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 이유는 이제 단타는 빠른 대응과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데,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투자자들은 주식창을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빠른 대응과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이런 거를 벌어야 돼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은 주식창을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겠죠.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직장에 다니시면서 본업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되게 많은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자분들처럼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창을 계속 볼 수 없는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단타는 좀 한계가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전업 투자자와 직장인 투자자가 실력이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 단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황이 유리한 전업 투자자분들이 직장인 투자자의 돈을 뺏어갈 확률이 더 크죠.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 투자자가 전업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점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업 투자자는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단타를 계속 해야 되고,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때부터 분할 매수라든지 어떤 전략을 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에게는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전업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이 고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이 날 필요가 절대 없죠. 왜냐? 이제 생활비가 계속 본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반해 전업 투자자는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됩니다. 생활비가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투자에서만 수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업 투자자는 이 투자가 본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의 장점은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도 사실 쉽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냥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도 쉽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물을 탈 투자 자금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종목을 사서 물려도 전업 투자자는 손절을 먼저 생각하지만 직장인 투자자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물탈 자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자금의 회전율을 빨리빨리 돌려야겠지만,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굳이 그렇게 투자 자금의 회전율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유리한 조건에서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 아는 종목에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직장인 투자자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욕심내셔서 단타로만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직장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단타를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이제 되게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하시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더 크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뭐 전업 투자자건 직장인 투자자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보다는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위험보다 안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투자해서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버는 것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보다 손실을 낼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버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매매가 빨라지고 급해지게 되고 위험한 자리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안정적인 자리를 추구하게 되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돈을 잃지 않게 하고 돈을 잃지 않게 되면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이 더 잘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달리는 말이 더 잘 가죠. 하지만 달리는 말에 타려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타려면 말의 속도도 맞춰야 되고 어떻게 다리를 껴서 사실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달리는 말에 타려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제 멈춰있는 말은 언제 갈지는 모르나 멈춰있는 말에 타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물론 멈춰있는 말보다는 어느 정도 걷고 있는 말에 타는 것이 좀 맞겠죠.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좀 투자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급등하려고 하는 종목을 매매해서 기다립니다. 말로 비유하자면 이제 말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걷고 있을 때 이걸 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누구나 나도 들어가서 저걸로 수익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주식을 하는 목적이 결국 돈 때문이죠. 주식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경험 모두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당일 내가 막 5%, 7% 손실이 났는데 이걸 만회해야 돼 하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매매도 꼬이고 손실률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 모두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당일 손실이 나게 되면 거기서 매매를 멈춰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돈을 잃지 않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욕심보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욕심 때문에 수익이 나던 종목도 손실로 마감을 하고 욕심으로 매수한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것을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0% 올라가네? 더 갈 것 같아. 상한가 갈 것 같아. 버텨야지. 더 가지고 있자. 했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이제 손실로 마감을 하는 경험 모두들 있을 거예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도 이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배가 아파요. 안 팔 걸, 좀 더 둘 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다음번 매매에서 이 경험 덕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더 갔으니까 이번에도 좀 더 갈 것 같아, 좀 더 갈 것 같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가지고 수익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가 이제 또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죠. 사람인지라 이런 욕심이 안 난다고 하면 사실 진짜 거짓말이죠.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이 욕심을 잘 다스리셔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욕심을 거의 부리지 않죠.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어차피 내 기준으로 수익을 냈다면 다른 종목에서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욕심이 정말 가득했었죠. 물론 지금도 슬금슬금 욕심이란 놈이 가끔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은 욕심을 거의 부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 어차피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내 기준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제 수익을 내면 되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결국 수익 내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은 이런 욕심을 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당일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있으면 아, 왜 내가 저걸 못 샀을까? 저거 봤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급등하는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러려고 하면은 진짜 전 종목을 뭐 다 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욕심을 넘어 이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준에 맞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이제 세력 형님들이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니까 저는 이런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고 이제 저는 그걸 찾아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력 형님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몰래 한 자리 타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항상 이런 세력 형님들에게 감사해하고 있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장이 좋거나 세력 형님들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아, 내가 정말 잘해서 수익이 나는구나, 이제 난 대박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오만함을 좀 부렸었죠. 하지만 이제 주식 심리가 무너지는 것은 저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나고 내 방법만이 정답이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주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해서 좀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 옆에 이제 손실이라는 녀석이 몰래 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익을 내시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을 임하신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냉정하게 주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의 매매 기준을 세우는데도 이 마인드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매매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투자에 앞서 내가 원하는 투자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스타일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나한테 유리한 투자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신 뒤에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서 매매법을 갖추면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들 주식으로 수익 내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